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화려합니다. 거실 한쪽에는 세계 정상급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영국 전 총리, 러시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딸까지 그들의 중심엔 항상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웬디 덩입니다. 1968년 중국 산둥성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지금 2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이자 영화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언론 재벌로 유명한 루퍼트 머독과의 이혼 미자료로만 약 2조 원, 뉴욕 아파트와 베이징의 호화 저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맥은 정치, 경제, 문화를 넘나듭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녀를 21세기 판무파탈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홀로 와인잔을 기울이는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쓸쓸해 보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필름은 그녀의 인생 스토리를 다룹니다. (1968년) 겨울, 중국 산둥성 진안시.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작은 집. 한 달에 $50를 버는 공장 노동자의 셋째 딸로 웬디 덩이 태어납니다. 그녀의 본명은 덩원거. 문화대혁명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강소성 서주시로 이사한 뒤 그녀는 평범한 학생으로 자랍니다. 키 큰 체격을 살려 배구 선수로도 활동했습니다. 나는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야. 어느 날 그녀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사진을 봅니다. 네온사인이 밝히는 도시,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합니다. 1985년 17살의 웬디는 광저우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그녀의 목표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미국 어떻게든 가야 해. 1987년 운명의 만남이 찾아옵니다. 광저우에 온 미국인 사업가 체리 부부. 웬디는 그들에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똑똑하고 열심인 웬디를 보며 체리 부부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아이를 미국에 데려가 공부시키면 어떨까? 체리 부인의 제안에 웬디의 가슴이 뜁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1988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웬디는 체리 부부의 집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노스리지 캠퍼스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넓은 마당, 따뜻한 햇살, 풍요로운 삶. 중국의 좁은 집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체리 씨는 웬디를 친딸처럼 대합니다. 체리 부인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웬디와 체리 씨가 둘이서만 외출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체리 부인은 남편의 방에서 웬디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설마 아니겠지? 1990년 충격적인 소식이 터집니다. 체리 부부가 이혼했고 웬디와 체리 씨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웬디는 22살, 체리는 53살. 31살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하지만 웬디는 당당합니다. 결혼 2년 7개월 후 1992년 웬디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체리와 이혼 서류에 사인합니다. 체리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웬디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웬디의 첫 결혼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합니다. 골드디거, 기회주의자라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웬디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1996년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명문대 MBA 학위를 손에 쥡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같은 해 웬디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홍콩 스타TV의 인턴으로 입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뉴스, 20세기 폭스를 소유한 언론 재벌. 당시 머독의 자산은 22조 원에 달했습니다. 1997년 회사 파티. 초대받지 못했지만 웬디는 드레스를 차려입고 당당히 입장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머독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실수한 듯 와인잔을 그의 옷에 쏟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68세의 머독은 31세 웬디의 눈을 바라봅니다. 똑똑하고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젊은 여성. 그는 그녀를 개인 비서로 승진시킵니다. 중화권 출장 때마다 통역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하지만 머독에겐 32년을 함께한 두 번째 아내 애너가 있었습니다. 1999년 6월 뉴욕 허드슨강 화려한 요트 위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신랑 루퍼트 머독 68세, 신부 웬디 덩 31세. 머독이 전 부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3주 만의 일입니다. 세계 언론이 들썩입니다. 37세 나이차 전격적인 재혼. 그리고 신부는 중국 출신의 전직 인턴.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웬디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머독의 아시아 사업 전략 파트너가 됩니다. 홍콩 스타TV 부사장 출신답게 중화권 미디어 시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2000년 머독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습니다. 웬디는 그에게 제안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요. 냉동 보관된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여 딸 그레이스와 클로이가 태어납니다. 머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덕에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웬디는 이제 세계 언론 제국의 안주인입니다. 정계, 재계, 문화계 인사들과 교류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영국 하원 청문회장. 머독의 신문사 해킹 스캔들로 열린 청문회. 머독과 아들 제임스가 증인석에 앉습니다. 웬디는 남편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분홍색 재킷 차림의 그녀는 조용히 청문회를 지켜봅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방청석에 한 남자가 일어납니다. 손에는 면도 거품이 가득 든 종이 접시. 그가 머독을 향해 달려듭니다. 번개처럼 웬디가 몸을 날립니다. 손바닥으로 남자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누구도 내 남편을 건드릴 순 없어.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일제히 보도합니다. 타이거 와이프, 터미네이터, 영국 의원조차 부인의 펀치가 대단하네요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청문회에서 가장 조명받은 인물이 웬디라고 보도합니다. 그날 머독의 주가는 5.5% 상승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완벽한 순간입니다. 웬디 덩.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아내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입니다. 2013년 어느 날 머독의 서재. 그는 웬디의 이메일 계정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경악합니다. 300통이 넘는 이메일. 상대는 토니 블레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블레어는 머독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웬디와 머독의 큰딸 그레이스의 대부이기도 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둘은 웬디 소유의 요트와 런던 집에서 수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메일들을 읽었다면 누구라도 화가 났을 겁니다. 웬디가 실수로 블레어의 개인 이메일을 회사 임원 메일함에 보낸 것이 발각의 계기였습니다. 머독은 조용히 변호사를 부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오. 2013년 6월 14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가 찍힙니다. 영국 언론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토니 블레어의 부인 셰리는 격분했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이혼을 거부합니다. 블레어는 모든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합니다. 이혼 합의가 타결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웬디는 약 2조 원의 위자료와 1,400억 원,
상당의 뉴욕 아파트 베이징호와 저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딸 그레이스와 클로이의 양육권도 웬디가 갖습니다. 머독은 훗날 다른 여성과 재혼합니다. 그리고 또 이혼합니다. 2024년 93세의 머독은 5번째 결혼을 합니다. 웬디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영화 프로듀서로 변신합니다. 아시아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미술 전시를 기획합니다. 하지만 2018년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FBI가 웬디를 중국 스파이로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반카 트럼프, 그녀의 남편 제러드 쿠슈너가 웬디 때문에 FBI에 소환됩니다. 웬디는 이반카와 1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크로아티아를 여행하고 생일 파티를 함께 즐겼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워싱턴 DC 중국 정원 건설 프로젝트. 21m 높이의 탑이 백악관에서 8km 거리에 위치해 감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머독조차 자서전에서 그녀가 중국 스파이라고 언급합니다. 웬디는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2026년 현재 웬디 덩은 57세입니다. 그녀는 뉴욕과 베이징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두 딸 그레이스와 클로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술과 패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웬디는 최근 몇 년간 연하의 남성들과 교제했다고 합니다. 27세 연하의 헝가리 출신 모델 베르톨드 저호란, 17세 연하의 바이올리니스트 찰리신. 과거 그녀가 연상의 남자들에게서 찾던 것이 권력과 부였다면 이제는 젊음을 찾는 것일까요? 어느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녀는 평생 결핍을 채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끌렸던 거죠. 웬디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 할리우드 프로듀서들, 정계 인사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파티, 요트 여행, 미술관 관람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때때로 올라오는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입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그녀는 지금 행복할까요? 웬디 덩의 인생을 둘러싼 3가지 핵심 논쟁이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전략적으로 관계를 이용해 성공한 골드디거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기회를 만든 야심가일까요? 둘째, 2번의 결혼 모두 기혼 남성과의 불륜으로 시작했고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셋째, 그녀는 중국의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성공한 여성에게 씌워진 의혹일까요? 가난한 중국 소녀에서 2조 원 자산가가 되기까지 웬디 덩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세계 최악의 여자라 비난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녀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살아남은 전략가라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웬디 덩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녀의 선택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필름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선택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정답을 주지는 못했더라도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을 계속해주세요. 당신의 시선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당신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 필름이었습니다.